어머니 냄새나요. 어머니, 냄새가 심해요. 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가족이라서 가까운 사이라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요즘 들어 집에서 자꾸 같은 말을 듣게 됐었죠. 어머니 목욕 가면 좋잖아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피곤하다는 말 나도 자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늘 웃으면서 말했었죠. 요즘 날도 풀렸고 피로도 풀리고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도 또 그 말을 꺼냈어요.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예민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그냥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이상했던 건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딸도 같은 말을 했고 손주도 할머니 목욕 가면 기분 좋잖아요 하면서 웃었어요. 마치 집안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나를 챙겨주는 거겠지.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며칠 뒤 목욕을 다녀와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늘 쓰던 방석이 없었고 소파 위에 있던 쿠션도 바뀌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래돼서요. 새 것이 더 좋아요. 고맙다고 말은 했었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새 이불이 덮여 있었는데 괜히 몸을 몇 번이나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내 자리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하게 됐었어요. 차를 타려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뒤가 더 편해요. 예전엔 늘 앞좌석이었는데 그날은 이유 없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에어컨이 세게 켜졌고 덥지도 않았는데 찬바람이 얼굴로 바로 왔어요. 잠시 뒤에는 히터가 켜졌어요. 춥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차 안 공기만 묘하게 어색해졌어요. 그때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사람들과 앉는 거리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동네에서 가끔 모이는 자리에서도 유독 나를 잘 따르던 한두 살 어린 동생이 늘 제 옆에 붙어 앉았죠. 누군가 슬쩍 자리를 옮기면 그 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채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동생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못했던 것 같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아마도 그 동생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나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동네 모임은 늘 비슷했었죠. 누가 먼저 연락을 하면 몇 명이 모이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별 얘기 아닌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가 귀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가기 전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나갔었죠.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모임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늘 그렇듯 그 동생이었어요. 나보다 한두 살 어린 동생인데 유난히 나를 잘 따랐고 말도 잘 받아주고 옆에 앉는 걸 좋아했었죠. 언니 하면서 챙겨주기도 했고 그래서 나도 그 동생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날도 그 동생은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여기 앉아요 하면서
자기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죠.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들이 앉는 위치가 조금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옆에 앉았을 사람들이 슬쩍 떨어진 자리에 앉거나 의자를 조금 당겨서 앉는 느낌이었죠. 그게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미세한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세한 거리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자식 얘기, 병원 얘기, TV에서 본 얘기들, 늘 하던 이야기들이었죠.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쳤고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말은 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신경이 쓰였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말은 웃으면서 하는데 표정이 아주 잠깐씩 굳어졌다가 다시 풀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방향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고 의자를 끌다가 다시 밀어넣는 모습도 보였어요. 정말 찰나의 순간들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나이 들면 별것 아닌 것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동생이 움직였어요. 누군가 내 옆에 앉으려다 망설이면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방을 옮기면서 자리를 만들어줬고 누군가 자리를 슬쩍 피하면 자연스럽게 의자를 당겨서 다시 채웠죠.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괜히 마음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비슷한 장면은 계속됐어요. 누군가가 말을 하다가 잠깐 고개를 돌리거나 물을 마시러 일어나면 그 자리가 애매하게 비어 보였고 그때마다 그 동생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거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했어요. 언니 말이 맞지 하면서 내 말을 다시 받아주기도 했고 괜히 웃긴 얘기를 꺼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했죠. 나는 그게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 저런 아이니까 분위기 잘 살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센스 있게 행동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했어요.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이블을 옮기면서 자리가 다시 정해지는데 이번에도 그 동생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죠. 그때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커피가 나오고 이야기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였어요. 누군가 농담처럼 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별일 없다고요. 그때 그 동생이 나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요즘 밖에 자주 나와서 그런지 얼굴 좋아 보이더라.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들 잠깐 멈칫했었죠. 나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저런 말을 지금 하지 싶었어요. 그 뒤로 대화는 다시 흘러갔지만 나는 자꾸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 밖에 자주 나와서라는 말, 그 말이 마치 다른 무언가를 덮으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한 게요. 그 동생은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다른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말하면 상처가 될 걸 알고 있었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얼굴을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생은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던 거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마움이 먼저 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창피함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그 동생은 나를 보호하듯이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느낌도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동생이 나랑 같이 걸어오면서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잡았어요.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 하면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했다는 말이 마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버텨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너도 고생했다 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괜히 손이 멈췄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앉던 거리, 동생의 움직임, 갑자기 나온 말들, 그리고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목욕 이야기와 이불 이야기까지요.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그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내가 외면해왔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나 역시 그 침묵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그날 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날 동네 모임에서 돌아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유난히 조용했었죠. 특별히 다툰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없었는데 집안 공기가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면서 말을 했고, 딸도 평소처럼 연락을 했고, 손주들도 인사를 잘했는데, 그 모든 게 어딘가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말들이 잠깐씩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에 가족들과 같이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큰일은 아니었고 병원에 들렀다가 밥을 먹고 오는 정도였죠. 다들 바쁘다 보니 이런 날, 아니면 같이 움직일 일이 없어서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갔었어요.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죠. 차 앞에 섰을 때였어요. 습관처럼 앞좌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뒤에 앉으세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그냥 웃으면서 방향을 틀었어요. 뒤가 더 편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도 가끔은 뒤에 앉았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시동이 걸렸고 거의 동시에 에어컨이 켜졌어요. 덥지도 않았는데. 찬바람이 생각보다 세게 나와서 순간 어깨가 움찔했었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요즘은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히터가 켜졌어요. 이번엔 따뜻한 바람이 나왔고 그 바람이 다시 한번 차 안을 훑고 지나갔죠. 그때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왜 굳이 바람을 이렇게 바꾸는 걸까? 그런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앞을 보고 있었고 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운전하는 아이는 라디오 소리를 조금 키웠을 뿐이었죠. 차 안에 사람이 넷이나 다섯이 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나 혼자만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문도 조금 내려갔어요.
바람 소리가 커지면서 말소리가 더 묻혔고 나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밖에 지나가는 차들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동시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같이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들으면 안 될 말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식당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도 비슷했어요. 며느리는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나는 천천히 내렸는데 그 사이에 또 에어컨이 꺼지고 문이 닫혔죠. 그 짧은 순간까지도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예민해서 느끼는 종류의 이상함은 아니었거든요.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말은 많지 않았어요. 다들 각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전처럼 웃음이 크게 터지지는 않았고 식탁 위에 놓인 음식보다 서로의 표정을 더 많이 살피는 느낌이었죠. 나는 그날따라 입맛이 없어서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했고 그 모습이 또 신경 쓰였어요. 괜히 내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를 탔을 때도 똑같았어요. 또 뒷좌석이었고 또 바람이 켜졌다 꺼졌다 했고 또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죠. 그 반복이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문득 손이 멈췄어요. 옷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랑 다른지 괜히 확인하게 됐거든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옷을 코 가까이 가져가서 한 번 더 맡아봤어요.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어요. 물이 몸을 지나가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차 안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저렇게 돌려서 표현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걸까? 이런 생각들이 물소리 사이로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차안 공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바람이 바뀌던 순간, 창문이 내려가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들,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어요. 동네 모임에서 느꼈던 그 거리감과 집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친절과 차 안에서의 침묵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나는 차를 탈 때마다 괜히 자세를 고쳐 앉게 됐고 창문이 열리는지 바람이 나오는지 먼저 느끼게 됐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었죠. 말해주지 않았을 뿐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일 늦게 움직인 사람이 나였다는 것도요. 차 안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나는 집 안에서 괜히 더 조용해졌었죠.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괜히 말을 하면 뭔가 더 드러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아직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말투도 표정도 예전이랑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느낌도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런 말들을 평소처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말들 사이사이에 이상한 행동들이 조금씩 끼어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전과는 다른 흐름이었죠. 어느 날은 빨래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들린다는 걸 그제야 느꼈거든요. 원래도 자주 돌리긴 했지만 요즘은 하루에 2번, 3번씩 돌아가는 날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어머니 요즘 날씨가 애매해서요. 땀도 나고
그래서 자주 빨게 되어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자주 빨아야 하나 싶었어요. 빨래를 널 때도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 널던 빨래를 요즘은 굳이 나눠서 널었거든요. 내 옷은 내 옷대로 따로, 다른 사람 옷은 또 따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괜히 눈에 밟히더라고요. 옷장 안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주 입던 옷들이 앞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밀려 있었고 대신 새로 산 옷들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말했죠. 어머니, 이 옷이 더 편해 보여요. 요즘엔 이런 재질이 좋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편했고 새 옷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고른 옷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집에 손님이 오기로 한 날에는 더 그랬어요. 아침부터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환풍기가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나는 안방에 앉아 있었는데 거실 쪽에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괜히 불안해졌죠. 며느리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아서요. 환기 좀 시키려고요. 그 말에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오기 직전에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서 말했었죠. 어머니, 이 옷으로 갈아입으실래요? 아까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미 옷은 손에 들려 있었고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괜히 고집 부리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니까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고 그 표정이 또 마음에 남았어요. 손님이 와서 다 같이 앉아 있을 때도 나는 괜히 자세를 바로잡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어요. 예전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었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있었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다가도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였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고 며느리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그 소파 커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촉감이 바뀌어 있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죠. 예전엔 소파에 앉으면 집 냄새 같은 게 났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 냄새가 없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 집에서 없어져 가는 게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여기서 살아왔다는 흔적 같은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지 않았죠. 며칠 뒤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었죠. 며느리는 내 방 문을 열어두고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바람 쐬면 좋아요. 금방 닫을게요. 그 말도 부드러웠고 배려처럼 들렸지만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그제야 조금씩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배려도 아니라는 거려. 누군가는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옮기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행동들은 전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답이 떠올랐죠. 말하면 상처가 되니까, 말하지 않으면 조금 덜 아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려. 그리고 나 역시 그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되겠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도 평소랑 다르지 않은 하루였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안일 조금 하고 오후에는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특별한 일정이 있던 날은 아니었고 그래서 더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일수록 방심하게 되잖아요. 나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며느리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이 조용하다 보니까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죠. 남의 통화 엿듣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말 한마디 때문에 발이 그대로 멈췄어요. 아주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그 말이었어요.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다급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머무는 느낌이었죠. 잠깐의 침묵 뒤에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목욕 자주 가시고 나서부터는 그 말이 이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동안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목욕 가자는 말, 옷을 갈아입히던 순간, 차 안에서 바람이 바뀌던 장면, 동네 모임에서 사람들이 앉던 거리, 그리고 집안에서 계속되던 환기와 빨래, 그 모든 게 그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따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유였다는 게 너무 분명해졌거든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는데 다리가 조금 떨리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먼저 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마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서러워해야 하는 건지 감정이 정리가 안 됐죠.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판단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그 판단은 꽤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만 그걸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만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서늘해졌죠. 잠시 후에 며느리가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냥 좀 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문 너머에서 며느리는 알겠어요. 하고 돌아갔고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다들 밥을 먹으면서 하루 얘기를 했고 웃을 때는 웃었고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나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다는 거려.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장면을 봐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켜놓긴 했지만 화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문장만 맴돌았어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그 말이 자꾸 반복됐어요. 나아졌다는 말보다 그 앞의 말이 더 크게 남았어요. 그동안 나는 나 스스로를 꽤 단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적어도 남에게 불쾌함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씩 그런 거 아니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나 사이의 간격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며느리만의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다들 같은 생각이었을까? 그러다 문득 동네 모임에서 그 동생이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 바람이 바뀌던 순간도 떠올랐고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조심스럽게 피해 온 문제였다는 거요. 말하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직접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해는 했어요. 머리로는요. 하지만 마음은 또 다른 문제였죠. 이해가 된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대충 보고 지나쳤던 순간들이었는데 그때부터는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됐죠. 옷을 갈아입을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괜히 더 신경이 쓰였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했고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고 더 이상 모르는 척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섞여 있었죠.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문제를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고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아직은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집안에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였고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계속 모른 척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볼지. 그 선택의 시간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었죠.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을 아낀 건 아니었고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집안의 균형이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조금 더 가졌어요. 변화를 크게 주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생활을 다 바꾸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죠. 다만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어요. 샤워를 할 때 예전보다 시간을 조금 더 쓰고 물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씻어내고 나오는 정도였어요. 예전엔 그냥 그 정도면 됐지 싶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썼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먼저 앉는 대신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세탁기에 넣고 손을 씻고 나오는 식이었죠. 별것 아닌 행동들이었는데 그걸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며칠은 그냥 흘러갔어요. 집안에서는 여전히 평소와 다를 게 없었고 며느리는 계속 부드러웠고 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지만 분명히 전과는 다른 흐름이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예전처럼 창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지는 않았어요. 환풍기도 잠깐만 켜졌다가 금방 꺼졌고 며느리는 내 옷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죠. 그게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조금 놓였거든요. 차를 탈 때도 비슷했어요. 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차를 탔는데 그날은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습관처럼 뒷좌석으로 갔고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죠. 차가 출발했을 때 에어컨은 켜졌지만 세게 틀어지지는 않았고 바람도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창문도 그대로였고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동네 모임에 다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생은 여전히 내 옆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바짝 붙어 앉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 일부러 자리를 옮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사라졌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챈 느낌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괴로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나를 다그치기보다는 확인하는 시간에 가까웠죠.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고 손을 씻을 때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머리를 말릴 때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의식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고요.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그 전의 침묵이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서로 건드리지 않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죠. 그 차이가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밥을 차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인사처럼 넘겼을 텐데. 그날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설명이 붙지 않은 말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냐고 대답했어요. 그 말 뒤에 아무 설명도 없었고 며느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거요. 그리고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다는 걸요. 문제는 냄새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 역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였죠. 누군가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지금도 같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은 예전 습관이 튀어나오고 귀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손을 움직이게 됐죠. 그 작은 차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꿨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바꿨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진 관계도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요. 그 침묵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거려. 늦었지만 그걸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들었던 말이 떠오르긴 해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 그 문장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나를 움직이게 했던 말로 남아있어요. 이 집에서 이 나이에 나는 다시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누군가의 표정이 달라졌고 앉는 거리가 달라졌고 바람의 세기도 달라졌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목욕을 권하던 말, 조용히 바뀌던 옷과 이불,
차 안에서 반복되던 바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그 모든 장면은 사실 하나의 이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냄새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던 시간이었죠.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상처가 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할까요? 말하지 않는 배려는 정말 상대를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함을 미루는 방식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말을 누군가 먼저 해줬다면 우리는 더 빨리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서 비슷한 신호를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충격 스토리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